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로블록스 8번째 시간, 우리가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파트를 한번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전을 만들었는데요. 이 신전이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을 우리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신전을 전체를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탐색기에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그룹, 이러면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신전이니까 템플, 템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템플 하나를 만들어 줬고요. 그러면 이제 파트를 우리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로 들어가셔서 파트 하나를 블록 6면체, 지금 6면체 블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위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자, 얘를 그냥 당겨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길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얘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운 기본적인 루아 스크립트에서 간단한 기본 문법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워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스크립트를 조작하기 위해서 탐색기 쪽 옆을 보세요. 자, 탐색기의 파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탐색기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탐색기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파트 아래에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되고, 그다음 스크립트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파트가 부모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가 자식이 되는 거죠. 자,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크스페이스가 밖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워크스페이스 아래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워크스페이스는 카메라와 테리언, 스폰 로케이션, 템플, 베이스 플레이트, 파트, 이런 애들은 워크스페이스의 자식이고요. 다시 말해 이 모든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얘의 부모입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이번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파트, 이 파트를 우리가 이제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니까 이런 스크립트가 들어왔죠. 아까 여기 있는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버에 있는 스크립트고요. 서버에 있는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를 스크립트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스크립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프린트 헬로 월드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울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파트의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 자, 로컬에 파트라고 할게요. 자, 요 파트의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렇게 스크립트 하면 SC만 치더라도 나오죠. 스크립트 엔터. 자, 그리고 점을 찍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P 치시면 페어런트가 나와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스크립트의 부모를 여기다가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스크립트의 부모, 이 스크립트의 부모가 한마디로 파트죠. 이 파트를 여기다가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트 여기다가. 그러면 이 파트를 파트 점 하고 C 하면 컬러죠. 컬러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파트의 색깔을 우리가 속성 있는 걸 바꿀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때 이 색상을 바꾸는 방법은 C 그러면 컬러 3 나오죠. 점. 자, 그러면 from RGB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마우스를 활용해서 여기 있는 걸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해 주세요. 그럼 색상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이 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지금 베이스 플레이트에 되어 있는 이 색은 약간 어두운 색이죠. 네, 이 색을 우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색깔을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바꾸면 우리가 바꾼지 잘 모르니까 wait라고 해서 시간으로 잠깐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한 10초 이후에 이 색깔이 우리가 정한 빨간색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5를 눌러서 스크립트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스크립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다시 Shift F5를 누르고 나서 이 색을 우리가 지금 초반에 다른 색으로 한번 확실하게 구분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 색, 이 색인데 이제 10초 이후에 우리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파트에 매터리얼이라고 할게요. MAT만 치더라도 매터리얼이라는 게 나오죠. 이건 이제 재질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재질이라고 하면 모델에서 보실 때 이 재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재질이 아마 슬레이트나 아니면 그대로 변경하지 않는 포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얘를 우리가 바꿀 때 네온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온. 그러면 쌍따옴표를 하시면 이렇게 중간에 커서가 깜빡거릴 거예요. 그 다음에 대문자 N, E-O-N, 네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5 키보드를 눌러주세요. 10초 이후에 이 검은색 파트가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다시 Shift F5.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트에 대한 제어권을 얻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파트의 컬러와 매터리얼의 색상과 속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실까요? 이 파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파트의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트 속성을 들어가 보면 컬러나 브릭 컬러로 우리가 색상을 지정할 수 있고요. 매터리얼 가지고 아까 우리 포일이었죠? 이거를 뭐 네온이나 이런 걸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랜스페어런시 같은 경우에는 0과 1 사이의 값을 주면 0이면 불투명도, 1이면 완전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사이즈와 포지션으로 사이즈는 크기, 포지션은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회전각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많이 쓰는 것이 이 비헤이비얼 이쪽에 앵커드인데요. 이걸 체크하면 활성화, 체크하지 않으면 비활성화로 이 앵커드를 하면 파트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파트에 점 tr 하면 트랜스페어런시예요. 여기 있는 값을 지금 현재 0이었는데 1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웨이트 주고 나서 5초. 그러면 색깔이 처음에 검은색의 포일의 재질이었다가 10초 있다가 색깔이 빨간색의 네온의 재질로 바뀌고 다시 5초 있다가 파트의 투명도가 1이 되면서 완전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F5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투명한 그러한 파트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파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변수라는 걸 선언했어요. 파트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그 스크립트의 부모, 즉 스크립트의 부모인 이 파트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봤는데요. 우리 이제 반복문을 한번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복문에서 while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그리고 true. 자, 여기는 조건식이 들어갔었죠? 아까 true라고 하면 then. 자, 이 true를 준 이유가 뭐냐? do라고 해요. do. 자, do라고 해야 되고 이 true를 준 이유는 여기 원래 조건식이 들어갔어요. 조건식. 그래서 조건식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진실이면 여기를 실행하고 진실이 아니면 이 while문을 반복하는 걸 빠져나오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처음부터 그냥 true로 주면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색깔을 주기적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파트의 컬러를 자 컬러 3.from RGB라고 하고요. 이 RGB의 색깔을 처음에는 약간 빨간색이었다가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노란색. 그리고 잠깐 기다렸다가 3초 뒤에 또 다른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점 컬러는 컬러 3.from RGB 하고 이번에는 녹색으로 바꿔볼게요. 됐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웨이트
해서 3초 기다렸다가 다시 파트의 컬러를 이렇게 컬러로 바꿔볼게요. from RGB. 이번에는 여기 이제 마지막 빨간색으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파트의 색깔과 네온 색깔이 바뀌고 네온 재질로 바뀌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로 잠깐 반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얘의 색깔이 우리 신호등색처럼 노란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웨이트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웨이트. 자, 웨이트 3초를 넣어줘야 바로 이 색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자,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5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좀 이따 반투명하게 바뀔 겁니다. 네, 노란색으로 바뀌었고요. 파란색, 녹색, 그리고 빨간색.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네,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블럭은 계속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Shift F5를 누르고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 블럭을 다른 블럭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블럭은 계속 이렇게 계속 실행을 하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또 다른 블럭 하나를 눌러볼게요. 또 파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같은 파트인데 이번에는 왼쪽에다가 파트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트를 이렇게 두고요. 이번에는 이 파트에다가 우리가 불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불을 붙일 때는 여기 파트에 효과, 모델의 이 효과에다가 우리가 불을 붙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fire라고 하면 여기 불이 지금 현재 fire이 밑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불이 붙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얘를 삭제하고 따로 우리가 코드를 넣지 않았는데 여기 효과를 넣지 않았는데도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불이 붙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우리 스크립트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스크립트가 떠졌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로컬에 요 스크립트의 부모, 이 파트, 네, 이 파트의 스크립트 .p 하면 페어런츠가 나오죠? 그러면 이 스크립트에 대한 부모인 파트의 제어권을 이제 얻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파트 점 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불을 붙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파트에서 일단 다시 하나를 한 번 더 불을 붙일 거니까 로컬에 fire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와이어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뭔가 ins만 치더라도 인스턴스가 나오죠. .u 하고 나온 다음에 여기를 fire이라고 치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이 불의 효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fire.p 하면 페어런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 페어런츠를 우리 뭘로 파트라고 할게요.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파트. 자, 먼저 이 파트에 대한 제어권을 우리 가져왔고요. 이 파트는 얘입니다. 그리고 이 fire는 일단은 생성을 했어요. 하지만 얘의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모델에서 봤을 때 지금 fire를 생성을 하면요. 여기에다가 불이 붙는 걸 확인하시려면 fire이 파트 아래, 즉 fire이 파트의 자손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이 스크립트에서 그럼 fire의 페어런츠 부모를 파트로 정해준 거예요. fire의 부모가 누구냐? 파트야 하고 정해준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fire에 우리가 여기 .s 누르면 사이즈죠? 사이즈는 뭐 얼마 정도 줄까요? 지금 이제 한 적당하게 한 50 정도? 아주 큰 불이 나오겠죠? 그리고 fire color는 그러면 또 co color 3 .f RGB 하고 색깔을 우리는 독특한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는 노란색, 녹색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볼게요. 파일을 생성해서 그리고 파일의 사이즈와 컬러를 지정해주고 마지막 파일의 부모는 파트다 라고 넣어주면 이제 여기 파트가 불이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4를 누를게요. 자, 보셨나요? 특별한 걸 안 하더라도 지금 불이 붙은 걸 보실 수 있죠. 우린 효과를 넣은 적이 없어요. 실제로 파이어이 지금 여기 들어간지 볼게요. 자, 워크스페이스에 파이어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얘거든요.
얘 파일이 붙었죠. 우리는 실제로 여기에 효과를 준 적이 없어요. 메뉴판에서 있는 버튼으로 효과를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붙었던 건 뭐냐? 이 스크립트에서 파일을 직접 인스턴스 뉴로 파일을 생성해서 그 부모를 파트로 지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줬고요. 자, 이번엔 펑션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펑션이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a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sum에 대한 함수를 만들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u만 치더라도 펑션 나오죠. 그쵸? 이 펑션은 여기에서 펑션에서 우리가 뭐 sum이라고 하는 걸 a, b라고 하고 저번 시간에 잠깐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로컬에 c라고 한 다음에 여기 a 더하기 b 그래서 return c 이렇게 하고 이제 어디서 내가 이 sum이라는 함수를 쓰려면 로컬에 d는 sum에서 1,2 그러면 1 더하기 2의 값이 d에 저장되는 걸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트에 불이 생성되게 한번 해볼게요. 버튼이 눌렸을 때 불이 한번 붙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자, 먼저 그럼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 사용자가 딱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에 불이 탁 하고 붙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도 세 번째 파트가 생겼죠? 얘를 그냥 파트 이름이라고 하지 말고 파트라고 하지 말고 파이어 버튼이라고 할까요? 파이어 버튼 btn 그러면 얘 이름은 이제 드디어 파이어 btn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스크립트를 넣을게요. 그러면 또다시 스크립트가 하나 생겼죠? 지금 스크립트도 지금 3개나 생겼는데 이름을 구분해지지 않으니까 다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 이름을 구분해주면 훨씬 더 우리가 여기 창을 볼 때 훨씬 편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일단 이 스크립트에서 이 스크립트도 그냥 우리가 한번 고쳐볼까 이름을 자 file btn 파트 스크립트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file 버튼 파트의 스크립트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처리하는 스크립트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불을 붙는 스크립트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 불이 붙는 스크립트니까 얘를 좀 이름을 바꿀게요. 그린 파이어 파트라고 할게요. 그린 파이어 파트.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스크립트는 이제 활용을 안 할 겁니다. 일단 활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를 자 주석 처리할 거다. 주석 처리하는 방법은 한 줄만 주석 처리한다. 주석 처리라는 것은 이 코드는 실행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빼기 하면 이 스크립트가 여기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줄, 5줄을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너무 귀찮다. 그러면 블럭으로 지정해서 스크립트로 블럭 지정을 해서 주석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시나요? 엔터키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하면 모두 지정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 지정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해서 더 이상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은 누가 지르냐? 이 파이어 버튼에 있는 스크립트가 여기서 이 버튼에 그린 파이어를 불을 피우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로컬에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파트 이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트 이름이 파이어 btn 파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스크립트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스크립트의 부모인 얘를 지정을 할 거니까요. 스크립트 똑같습니다. 스크립트 .p 라고 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파이어 버튼에 대한 이제 제어권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색깔을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뭐 재질이나 뭐 투명도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얘가 눌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눌렸다는 걸. 다시 말해서 얘가 사용자 플레이어가 여기를 눌러졌을 때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펑션이라고 하고요. onTouched라고 할게요. 자, onTouched라고 하고 여기에 어떤 무엇인가 something이라고 할까요? something 뭔가 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뭔가가 들어왔는데 그걸 한번 찍어본다는 얘기예요. 프린트에서 우리 이 출력창에다가 한번 표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얘를 불러주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를 부를 때는 어떻게 누군가가 이 버튼, 특히 여기를 밟고 지나가거나 얘를 눌렀을 때 뭔가가 발생이 돼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눌렀을 때 뭔가가 발생되는 그런 걸 확인하려면 자, 지금 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file btn 파트라고 나오죠? 엔터. 점 to 하면 터치드라고 나와요. 번개 표시가 있죠. 자, 번개 표시 있는 이 터치드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콜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엔터키 옆에 있는 엔터키 왼쪽에 두 번째 있는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죠. 코넥트랑 웨이트가 나오잖아요. 코넥트 엔터 쳐주세요.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OTONT 하면 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가 보이죠. 온터치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엔터. 자,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자, 파이얼 버튼 파트라에 터치했을 때 여기 있는 함수를 실행하겠다. 요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요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럼 온터치드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가 불려가고 온터치드에서는 어떤 것들이 여기로 전달돼요. 어떤 것이 전달되는지 볼게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 플레이트 한번 가볼게요. F5번. 자, 보시면 자, 여기를 한번 처음에 뭔가 베이스 플레이트가 찍혔어요. 그리고 또 한번 지나가 볼게요. 쭉 지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레프트 로우, 레프트 풋, 베이스 플레이트, 휴먼 루트 파트, 라이트 풋, 라이트 로우 렉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한번 워크스페이스 여기로 한번 볼게요. 캐릭터인 여기 제 아이디가 있죠. 얘가 곧 이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캐릭터를 아래를 보면 지금 헤드 머리고요. 레프트 풋은 왼쪽 발, 레프트 핸드는 왼쪽 손, 그렇죠? 로어 암, 레프트 암은 손목 정도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다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지나가는 순간 어때요? 또 이렇게 뭔가가 표시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크립트를 보시면 이 파트를 누군가 터치를 했을 때 터치된 부위가 여기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터치된 부위가 날라온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프린트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hift F5를 눌러서 이렇게 잠깐 멈춰주고요. 그러면 자, 얘가 아까 우리 게임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죠? 게임 플레이어인데 다시 여기에서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잖아요. 여기 바닥. 여기 밑바닥을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게임 처음 시작하면 여기에 실행되어 있는 애가 어떻죠? 붙어 있으니까요. 여기 지금 당연히 여기에 뭔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터치됐다고 여기 날라오는 거예요. 여기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좀 이따가 그런 버그는 처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불을 붙이도록 했으니까 로컬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린 파트, 파이얼 파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린 파이얼 파트. 자, 그린 파이얼 파트. 자, 파란 불을 그린 파이얼 파트가 한마디로 얘잖아요. 여기다 불을 확 지를 거거든요. 이 버튼 눌렀을 때.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지정해 주냐? 이 스크립트의 부모는 얘잖아요, 지금. 그렇죠. 파이얼 버튼 파트의 스크립트가 얘거든요. 그러면 여길 똑같이 스크립트하고 점 페어런트라고 하면 얘는 얘 맞게 지정하는 게 얘를 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지정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게임이라고 해야 됩니다. 게임 점 하고 눌러주세요. 게임 점 한 다음에 W 맞춰주세요. 그럼 워크스페이스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워크스페이스 여기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을 찍으면 또 그 아래에 있는 자손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 점 한 다음에 우리가 GREE 하면 그린 파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점을 찍는다는 것은 그 자손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검색돼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 따라서는 이렇게 점 찍어도 자손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자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임의 자손이 누구냐? 워크스페이스다. 이 워크스페이스다. 워크스페이스의 자손이 누구냐? 그린 파이얼 파트다.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눌렸다. 이 파이얼 버튼이 파트가 눌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죠? 아까 그린 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로컬에 파이얼이라고 하고요. 똑같습니다. ins 인스턴스 나오죠? .nu 그 다음에 파이얼 됐죠? 이제 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파이얼의 .s 사이즈는 아까 한 30 했고요. 파이얼 .c 하면 칼라 나오고 칼라는 co 하면 칼라 3 .from 하면 rgb
RGB 색이 지금 이제 녹색으로 할 거니까 우리 녹색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의 주인은 누구냐? 이 불의 주인은 누구냐? 당연히 지금 보시면 이 불의 주인은 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린 파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file p 하면 parent는 누구냐? 그러면 이때 그린 파트다. 자, 요 말은 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something 뭔가 눌렸는데 눌려기만 하면 일단 불을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베이스 플레이트거든요.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문을 써야 되는데 지금 한번은 일단 여기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우리가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 버튼을 살짝 위로 띄울게요. 그러면 띄우면 지금 여기가 이제 바닥과 닿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냥 실행하게 되면 속성에서 앵커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앵커들을 true로 만들지 않으면 얘는 바로 실행하자마자 바닥에 닿아서 이게 여기가 불이 붙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한다? 앵커들을 체크할게요. 그러면 여기 바닥에 붕 떠 있는 상태라서 얘는 불이 붙지 않을 거예요. F5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바닥에 떠 있기 때문에 아무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는 순간 어때요? 여기가 불이 붙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파트도 조정할 수 있다. 어떻게? 자, 요게 이제 파트 터치드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 함수를 실행을 해서 여기에서 불을 생성하고 사이즈와 컬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불의 주인이 그 해당하는 파트다 라고 선언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그 파트의 다양한 활용법들을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먹어서 점수를 올리는 그러한 기능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